오늘 리플에서 정말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려 10억 개, 금액으로는 4조 5천억 원어치 XRP가 에스크로에서 풀렸는데요. 그리고 이번 뉴스가 시장에 미친 영향들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단순하게 물량이 조금 풀렸나 보네 이런 것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요. XRP가 며칠간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송 전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간 기준 16% 정도 상승을 했었죠. 차트상 돌파 직전까지도 갔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대규모 언락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급속도로 식어버렸고, 이걸 보고 놀랐던 이유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던져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공급이 늘어가지고 생긴 조정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중요한 신뢰의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리플의 에스크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꺼번에 수십억 개를 시장에 던져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월 1일에 최대 10억 개까지만 해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방식인데, 그리고 남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단기 에스크로에 다시 한번 예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즉 구조적으로는 시장에 무제한 덤핑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번 해제 같은 경우는 8월 9일에 지켰다는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매달 1일마다 이루어졌던 게 날짜가 어긋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곧바로 의심하기 시작을 하겠죠. 혹시 리플이 해제 일정을 이거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키운 거는 블록체인 데이터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이번 해제된 물량 5억 개가 실제로 미확인 지갑으로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고, 이 말인즉슨 장외 거래 OTC라거나 아니면 거래소 입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SEC와의 소송 종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던 단기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 측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항상 매달 1일에 해제를 합니다. 다만 XRP 원장에 반영되려면 거래가 실행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들에서 날짜가 밀려가지고 보일 수 있다. 즉 기술적인 처리 지연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360억 개 정도의 XRP를 한 번에 풀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단호하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투자자 심리 자체가 사실보다는 이런 느낌들에 더 크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차트가 상승을 했고 기대감이 이미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공급 뉴스가 겹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유 불문하고 일단 방어태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도세가 빠르게 터져 나왔던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락은 바로 시장 투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번 해제 물량의 상당수는 다시 에스크로로 돌아가고요. 전량이 한 번에 시장에 풀려나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구조적인 폭락 트리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저희 신사 채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단기 하락했을 때 물량 분할 매수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번 사건 자체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투자자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타이밍에 이런 뉴스까지도 터지게 되면은 아무리 구조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자체가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공급 일정이랑 투명성들이 앞으로 XRP가 기관자산 ETF 상품이 되는 데에는 필수 조건이거든요. 블랙록이 당장 XRP 현물 ETF를 내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 일정이 명확하고 시장 변동성이 낮아야지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퍼드 가짜뉴스가 반복된다면 기관 입장에서는 아직은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오긴 힘들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4조 5천억 원 규모의 언락 사건 자체가 절차상으로는 평범한 월간 해제였지만요, 이 타이밍과 심리 관리 실패까지도 겹치면서 시장이 과민 반응한 케이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로 가격이 충분히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폭락을 만들 정도의 심각한 악재는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리플의 향후 기관과 ETF 시장을 제대로 열고 싶다면요, 일정과 공급 투명성 관리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 일들 자체가 가격 조정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XRP가 기관 자산으로서 가는 길목에서 맞이한 신뢰 시험대인 거고, 이런 신뢰를 지키면은 길이 열리고 신뢰를 잃으면은 길이 막히겠죠. 가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재 코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해커의 움직임인데요. 올해 2월달 인핀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네오뱅크 프로젝트에서 4,95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털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해커는 그 이후에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은 그 물량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771개의 이더리움,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보통 시장에 매도 압력을 만들고 단기 가격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같은 시기
시기에 정반대의 선택을 한 곳도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샤프링크라는 회사 측에서는 게임 베팅 분야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2억 달러를 조달을 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52,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출금하면서 8개의 스테이킹 지갑으로 분산시킨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샤프링크 소유로서 추정이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면서 스테이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한쪽은 현재 지금이 팔 때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쪽 세력에서는 지금이 살 때라고 판단을 하는, 이런 판단들 자체가 어긋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4,200달러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2021년 12월 이후에 최고치까지도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런 상황을 온체인 부의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더리움에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현재 36에 불과합니다. 이 지수가 75를 넘어야지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절반도 안 되는 수치를 남기고 있다는 거고, 즉 현재 불씨는 있지만 대규모 불장이 터진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시장을 조금만 더 크게 보면요, 과거랑은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알트 불장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기관이 시장의 주도권까지도 잡으면서 대형 종목 위주로서 장기 보유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크게 줄어들었고, 모든 알트가 오르는 시대가 아니라 선택받은 알트코인만 오르는 이런 구조로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11만 9천 달러 넘어서면서 장차 12만 2천 달러 돌파 가능성까지도 높아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글로벌 M2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현물 ETF 자금 유입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15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ETF 운용자산이 금 ETF를 추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 아니라 준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흐름 자체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중장기 패턴 분석을 봤을 때는요, 지난 7년 동안 이더리움은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2021년 고점 4,875달러도 이 패턴의 상단 터치 시점에서 나왔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상단을 세 번째로 터치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충분히 나오고, 아직까진 가정이지만요, 패턴대로라면은 무시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에서 기관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고요. 선택받은 종목만 살아남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 가격을 만든 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큰 파도 앞에서 기회를 놓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거의 대부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엔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됐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알트 종목들 위주로는 수익 실현하고 나서 후속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 않았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에 따른 단기 눌림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 자체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만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후속 종목 타점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플 타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4,550원에 매도 타점 드린 이후에 현재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방에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면서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는 미리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 찾는 것들을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요, 이 시간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핵심 중의 핵심, 그리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커뮤니티 정보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바탕으로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RSI 지표입니다. 이 수치를 반드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느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은 과매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때는 단기 조정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연속 급등이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고점에서 쫓아 들어가는 매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인 거고, 게다가 이런 시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저항대가 몰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 대비했을 때 현실적인 리스크를 계산해서 목표 타점을 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4,850원 분할 매도 타점을 안내드렸었고, 실제로 7월 18일에 분할 수익 실현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매수랑 매도는 세트라는 거, 매도가 끝나면 그 다음 매수 타점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안내드린 구간이 4,150원과 4,550원의 단기 저점 매수 타점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 시장이 올랐다라고 해서 오늘 바로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라고 그 타이밍 자체가 일주일 뒤더라도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습관을 반드시 들일 줄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높은 가격에서 쫓아 살려고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기 저점 매수를 했다면은 다시 한번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서 매매를 이어갈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조정을 받았던 7월 25일, 그때 저는 3,750원이라는 더욱더 낮은 단기 저점 매수, 그리고 4,550원의 단기 고점 타점까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매매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고, 시장을 내 페이스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까지도 챙겼다면요, 다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 또 단기 고점에서 매도,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오늘 바로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차라리 일주일 뒤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체결되더라도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업비트 시세창이 하루 종일 시선이 붙잡히지 않는 이런 건강한 매매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항상 조급함보다 중요한 건 여유입니다. 건강한 매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만 움직이는 매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